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저에게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 혹시 거울 속 60대의 내 모습을 보며 세월 참 빠르다 읊조린 적 없으신가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눈을 뜨고 맞이할 아침은 몇 번이나 남았을까요?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남은 생을 그저 버티는 시간이 아닌 누리는 시간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어제 갔던 청춘이 어느새 멀어지고 시간은 점점 가속 페달을 밟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이 시간을 오직 나만의 행복으로 꽉 채우는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오늘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빌려 선생님께 시간의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고통, 그리고 시간에 대해 깊이 사색한 사상가입니다. 그의 철학은 때로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 삶을 더 충실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강력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은퇴하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이미 사라진 과거를 후회하며 살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산다. 그러는 동안 유일하게 실제하는 현재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시간의 비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한 현재를 존재하지도 않는 과거와 미래라는 환상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선생님께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시간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6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위험한 적인 권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채울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이 여정을 떠나 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그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시간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꿈이나 다름없다. 과거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기억의 그림자이고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투영일 뿐이다. 오직 현재만이, 이 찰나의 순간만이 실제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선생님의 기억 속에만 존재합니다. 사진첩을 펼쳐보면 젊은 날의 모습이 보이지만 그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시간의 잔상일 뿐입니다. 미래는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 다음 주, 내년. 이것들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걱정하지만 그 미래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한 대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지금 의자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는 이 순간. 이것이 선생님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손안의 보석에 비유했습니다. 우리는 손안에 귀한 보석을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저 멀리 신기루만 쫓아다닙니다. 그러는 사이 손안의 보석은 계속해서 사라져갑니다. 60대가 되면 누구나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때 사업을 더 키웠어야 했는데, 자식들을 다르게 키웠어야 했는데, 건강을 더 챙겼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들이 마음속에 쌓이면 현재는 과거의 그림자에 가려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현재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흰 개미와 같다. 당신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60대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직장 생활에만 매달렸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이제 은퇴 후 그는 매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 그때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이 후회는 정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남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들과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있습니다. 손자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그는 현재의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10년 후 그는 또다시 이렇게 후회할 것입니다. 60대에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후회의 악순환입니다. 과거의 후회가 현재를 삼키고 현재가 또 다른 과거의 후회가 되는 무한한 굴레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만약에라는 가정을 당장 멈추어라. 과거를 교훈으로 삼되 그것에 매달리지 마라. 당신 손 안에는 지금 이 순간이 있다. 과거의 후회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60대가 되면 다양한 걱정이 밀려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노후 자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은 전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고려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여기서도 균형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은 현재를 희생하여 지불하는 쓸데없는 대가다.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건설적인 대비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운동을 시작하고 재정 계획을 점검하는 것. 이것은 현재의 행동입니다. 이것은 현재를 사용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둘째, 파괴적인 걱정입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만약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라고 끊임없이 되뇌는 것. 이것은 현재를 갉아먹는 독입니다. 실제로 그 병이 오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은 이미 그 고통을 수백 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실제 고통보다 상상 속 고통으로 더 많이 고통받는다.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며 일어난다 해도 그중 79%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대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건강이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산책을 나가십시오. 지금 건강한 식사를 하십시오. 지금 병원 예약을 잡으십시오. 경제가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지출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미래를 대비하되 미래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현재를 충실히 사는 것이야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권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권태를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적이 있다. 하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권태다. 우리는 이 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시계초와 같다. 권태는 단순히 심심하다, 할 일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위험한 상태입니다. 권태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도 기대되는 것이 없고 하루가 그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그 시간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공허한 상태입니다. 특히 60대 은퇴 이후에 이 권태는 맹렬하게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 시절 우리는 늘 바빴습니다. 직장에 가고 자녀를 키우고 집을 꾸리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았습니다.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바빴습니다. 아, 언제쯤 여유가 생길까? 하고 그토록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회의도 없고 마감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독립했고 손자들은 가끔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아, 드디어 쉴 수 있구나. 여행도 가고 TV도 실컷 보고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이상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공허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권태를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존적 위기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권태는 인간의 정신을 좀먹는다. 그것은 삶의 의미를 잠식하고 불필요한 욕망을 만들어내며 결국 인간을 불행으로 이끈다. 구체적으로 권태는 어떤 위험을 가져올까요? 첫째, 권태는 불필요한 간섭을 만들어냅니다. 할 일이 없는 노인은 자녀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왜 아직 결혼 안 했어? 그 직장 그만두고 이쪽으로 와. 손자 이렇게 키우면 안 돼. 이것은 진정한 관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공허함을 타인의 삶으로 채우려는 시도입니다. 결과는 자녀와의 갈등, 가족 간의 불화입니다. 둘째, 권태는 소모적인 가십과 불평을 낳습니다. 권태로운 사람들은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습니다. 누가 누구와 싸웠다. 누구는 돈을 얼마나 번다. 누구는 건강이 안 좋다. 끊임없는 수다와 비교, 험담이 일상을 채웁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삶에 몰두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공허하다는 증거다. 셋째, 권태는 과도하고 무의미한 소비를 부추깁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를 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 있는 활동 대신 손쉬운 대안을 택합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정주행합니다. 쇼핑 채널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삽니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끝없이 봅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목적 없는 소비라는 점입니다. 진정으로 즐기거나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시간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죽이고 있는 그 시간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입니다. 넷째, 권태는 건강을 해칩니다. 최신 연구들은 권태가 단순한 심리적 문제를 넘어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목적 없는 삶을 사는 노인은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미 200년 전에 이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정신의 공허함은 육체의 쇠퇴를 가속화한다.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시계추 이론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젊은 시절 우리는 주로 고통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고 지위를 얻고 가족을 부양하고 싶었습니다. 이 욕망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투쟁했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물질적 욕망은 어느 정도 충족되었습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있고 자녀들도 성장했습니다. 더 이상 채워야 할 큰 목표가 없습니다. 시계추는 반대편으로 흔들립니다. 이제 우리는 권태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비극은 이것이다. 무언가를 갈망할 때는 고통스럽고 그것을 얻고 나면 권태로워진다. 하지만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비관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권태는 위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권태는 곧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시절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책을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악기를 배우고 싶었지만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색하고 싶었지만 마감에 쫓겼습니다. 이제 그 모든 제약이 사라졌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상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자녀를 먹여 살릴 걱정도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문제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공허하게 흘려보낼 것입니까? 아니면 의미 있게 채울 것입니까? 쇼펜하우어의 답은 명확합니다. 권태를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이 충분히 풍요롭지 못하다는 신호다.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으로 권태를 이겨야 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다음 장의 주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행복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인간 그 자체. 둘째, 인간이 가진 것. 셋째, 타인의 눈에 비친 모습.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바로 내면의 가치다. 이것은 혁명적인 통찰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추구해 왔습니까?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타인의 인정과 존경. 이것들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들은 부차적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당신이 누구인가, 즉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풍요로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명의 60대가 있습니다. 어 씨는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경제적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매일 무료합니다. TV를 보고 골프를 치러 가지만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업가에서 찾았는데 이제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B 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재산은 많지 않지만 평생 독서를 즐겼고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은퇴 후 그는 더 많은 책을 읽고 피아노를 배우고 글을 씁니다. 그의 하루는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가? 대답은 명백합니다. BC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외부의 것들, 돈, 명예, 타인의 시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는 변동하고 건강은 쇠퇴하고 타인의 평가는 변덕스럽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풍요로움은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와도 병이 들어도 세상이 당신을 잊어도 당신의 내면은 여전히 빛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권태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창조, 자신의 사색으로 시간을 가치 있게 채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신적 자급자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 독서와 사색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이 평생 독서광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우리는 타인의 생각을 빌려 사색한다. 하지만 진정한 사색은 책을 덮은 후에 시작된다. 읽은 것을 곱씹고 질문하고 자신의 경험과 연결할 때 비로소 그 지식은 당신의 것이 된다. 60대에게 독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독서는 시간의 지평을 넓힙니다. 역사책을 읽으면 수천 년의 시간 속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철학책을 읽으면 인류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소설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독서는 정신의 근육을 단련합니다. 치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인 독서와 학습은 뇌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킵니다. 60대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근육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셋째, 독서는 권태의 방패가 됩니다. 책이 있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든 책을 펼치면 그곳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무분별한 독서를 경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 베스트셀러보다는 고전을, 가볍게 읽기보다는 천천히 음미하며 읽어라. 60대를 위한 독서 실천법입니다. 하나, 매일 30분 이상 정해진 시간에 읽으십시오. 아침 커피 타임이나 저녁 시간을 독서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둘, 메모하며 읽으십시오. 인상 깊은 구절에 밑줄을 긋고 여백에 자신의 생각을 적으십시오. 셋, 읽은 후 사색하십시오. 책을 덮고 5분간 눈을 감고 생각하십시오. 이 내용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넷, 다양한 장르를 탐험하십시오. 철학, 역사, 과학, 문학을 고루 읽으십시오. 70세에 물리학을 배우는 것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섯,
독서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다른 이들과 나누면 더 깊은 이해가 생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독서하는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살고 독서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시간에 떠밀려 갈 뿐이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또 하나의 방법은 창조적 활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과 창조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는 순간 우리는 의지의 고통에서 벗어나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 모두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데 몰입할 때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글을 쓰는데 집중할 때 배고픔도 있습니다. 정원을 가꿀 때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에서 해방된 순간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완전히 현재 속에 있습니다. 왜 창조적 취미가 중요할까요? 첫째,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합니다. 60대에 시작하는 그림이 명작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붓을 들고 있는 그 순간의 충만함입니다. 둘째, 창조는 자아를 확장합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흔적을 남깁니다. 작든 크든 그것은 내가 여기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셋째, 창조는 권태를 몰아냅니다. 다음 작품을 구상하고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시간은 부족할지언정 권태할 틈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이 그것을 통해 즐거움을 얻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60대를 위한 창조적 취미 제안입니다. 글쓰기, 자서전, 에세이, 시, 손자를 위한 이야기책. 당신의 경험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림 그리기, 수채화, 유화, 드로잉.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그 순간이 아름답습니다. 악기 연주,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음악은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사진 촬영, 스마트폰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눈을 키우십시오. 이 외에도 목공, 도예, 바느질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정원 가꾸기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고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는 것도 훌륭한 창조 활동입니다.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60대의 일상에 적용하는 3가지 핵심 습관입니다. 습관 하나, 5분 명상으로 감각 깨우기. 매일 아침 눈을 뜬 직후 또는 아침 식사 후 5분간 조용히 앉으십시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며 지금 이 순간의 감각에 집중합니다. 의자의 감촉, 공기의 온도, 새소리, 냉장고의 윙윙거림까지. 과거나 미래의 생각이 떠오르면 부드럽게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왜 중요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재를 느끼는 능력을 잃으면 우리는 유령처럼 살게 된다. 5분 명상은 감각의 안테나를 세우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매일 하면 하루 종일 현재에 더 깨어 있게 됩니다. 습관 2. 스마트폰 없는 고독 시간 1시간. 매일 최소 1시간 스마트폰, TV, 컴퓨터 없이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간을 정해두고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끕니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내면이 풍요롭다는 증거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과 함께 있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60대는 고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독은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습관 셋. 작은 목표 설정하고 즉시 실행하기. 매일 저녁, 내일 할 작지만 의미 있는 일 하나를 정하고 다음 날 반드시 실행하십시오. 예를 들면 내일은 30분 산책하며 새소리에 집중하기, 손자에게 편지 쓰기,
혹은 20페이지 책 읽고 한 문장 메모하기, 정원의 잡초 뽑기 같은 것들입니다.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십시오.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입니다. 완료하면 체크 표시를 하십시오. 작은 성취감이 쌓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현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행동이다. 계획만 하고 실행하지 않으면 현재는 미래라는 환상 속으로 사라진다. 작은 목표의 실행은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이 매일 쌓이면 한 달 후, 1년 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노년을 단순히 쇠퇴의 시기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노년에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젊음은 욕망의 불꽃에 휩싸여 있다. 명예를 원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성공을 추구한다. 하지만 노년은 이 모든 격렬한 욕망에서 벗어난다. 노년이야말로 진정한 사색과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기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늘 무언가에 쫓겼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했고, 더 많이 벌어야 했고, 더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밤잠을 설치며 걱정했고, 경쟁자를 의식하며 조바심 쳤습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의 한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60대가 되어 그 대부분의 욕망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을 상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나는 이제 늙었구나.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되었구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이다.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다.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운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습니다. 이제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물질적 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쟁에서 자유롭습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유는 젊은 시절에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 자유를 낭비하지 마라. 이제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외부의 강요가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따를 수 있다. 이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주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며 오히려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통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긴다. 60대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할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앞으로 20년, 많으면 30년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슬픈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현재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평생 쓸 수 있는 무제한 돈이 있다면 당신은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마 신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 쓸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며 낭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딱 1,000만 원만 남았다면 당신은 매우 신중하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것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시간을 함부로 씁니다. 나중에 하지 뭐, 언젠가는 할 거야 라고 미룹니다. 하지만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금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마지막 여행의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모든 풍경을 더 깊이 바라본다.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매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한다.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이고 그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쇼펜하우어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일 아침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고 생각하라. 그렇다면 당신은 그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꿉니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사소한 일로 화를 내겠습니까?
의미 없는 가십에 시간을 쓰겠습니까? TV 앞에서 하루를 흘려보내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대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심을 전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더 깊이 감상할 것입니다.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라는 것은 매일을 절박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다. 매일을 온전히 충만하게 후회 없이 살라는 뜻이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마지막 실천은 감사의 프레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다. 건강할 때 우리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플 때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안다. 60대의 큰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큰 고통 없이 숨을 쉬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거대한 행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다가 작은 불편함에 불평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매일 저녁 오늘 고통받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건강한 몸, 평온한 마음, 따뜻한 집, 끼니를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5분 동안 감사 실천을 해 보십시오. 첫째, 오늘 감사한 3가지를 노트에 적으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손자가 전화했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통증 없이 산책했다 같은 것들 말입니다. 둘째, 오늘 내가 누린 평온한 순간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아침 커피를 마시던 그 순간, 창밖의 새를 바라보던 그 순간, 책을 읽다 문득 감동받던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내일 기대되는 작은 일 하나를 생각하십시오. 내일 아침 산책, 내일 읽을 책의 다음 장, 내일 만들 요리 같은 소소한 기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감사는 권태의 반대편에 있다. 감사하는 마음은 현재를 의미로 채운다. 권태는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오지만 감사는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감사를 매일 실천하면 권태가 스며들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이미 현재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시간의 진실을 탐험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과거와 미래는 환상입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로 오늘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으로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둘째, 권태는 60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은퇴 후의 공허함, 목적 상실의 허무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권태는 당신의 정신을 좀먹고 삶의 의미를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권태는 당신이 이제 자유인이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셋째, 내면의 풍요로움이 행복의 열쇠입니다. 독서와 사색, 창조적 취미로 당신의 내면을 채우십시오.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즐거움의 원천이 되십시오. 넷째, 시간의 유한성을 직시하십시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다섯째, 감사하십시오. 오늘 고통받지 않은 것, 평온한 순간들, 일상의 작은 축복들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권태를 몰아내고 현재를 빛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만이 유일한 실제이며 유일한 확실성이다. 과거와 미래는 꿈이지만 현재는 항상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현재를 놓치지 마라. 선생님, 당신은 지금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 장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쓴 장들도 소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도전, 중년의 책임, 그 모든 것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도, 사회의 압박도, 물질적 욕망도 더 이상 당신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당신 앞에는 흰 캔버스가 있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후회와 불안이라는 어두운 색으로 칠할 수도 있고 감사와 충만함이라는 밝은 색으로 칠할 수도 있습니다. 권태라는 공백으로 남겨둘 수도 있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현재라는 붓을 들어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당신의 마지막 작품을 후회 없이 완성하라. 선생님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 주십시오. 미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십시오. 당신의 60대, 70대, 80대가 당신 인생의 가장 충만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